메시지 알림을 터치하는 순간 강정희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충격적인 사진이었어요. 우진이 영창 안에서 피투성이가 된 채로 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들의 왼쪽 눈은 시퍼렇게 멍들어 있었고 입술은 터져서 핏자국이 선명했어요. 손목에는 수갑을 찬 흔적이 빨갛게 자국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대체 뭐야? 강정희는 손이 떨려서 휴대폰을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습니다. 사진 아래에는 짧은 메시지가 함께 있었어요. 당신 아들 누구를 위해 희생된 건지 알고 계십니까? 익명의 번호로 온 이 메시지는 강정희의 세상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강정희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고 가슴은 쿵쾅거렸어요. 우진이가. 말을 제대로 잇지 못하며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사진을 다시 보려고 했지만 너무 끔찍해서 제대로 볼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저 사진 속의 상처들은 단순한 훈련 과정에서 생긴 것이 아니었다는 점이었죠. 새벽 5시 반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본청 건물에는 벌써 불이 켜진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바로 군 조직 개혁 태스크포스를 지휘하는 강정의 준장의 집무실이었죠. 대한민국 최초의 현역 여군 원스타 장성인 강정희는 이미 2시간 전부터 출근해 산더미 같은 서류들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준장님, 오늘 오전 회의 자료입니다. 부관이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며 들어왔습니다. 강정희는 고개를 들지도 않은 채 손짓으로 책상 위에 놓으라고 했죠. 부하들 사이에서는 강철 여왕이라는 별명으로 불릴 만큼 냉철하고 카리스마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군 조직 개편안, 예산심의서, 인사발령 관련 서류들이 정교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예산 삭감안은 다시 검토하고 인사 개편 관련 보고서는 오후 2시까지 수정해서 올려주세요. 특히 훈련소 관련 예산은 세밀하게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강정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20여 년간 남성 중심의 군 조직에서 살아남기 위해 스스로를 단련시켜온 결과였죠.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언제나 완벽해야 한다는 것이 강정희만의 생존 법칙이었습니다. 오전 9시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군 조직 개혁회의에서 강정희는 당당히 자신의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가장 큰 문제는 구시대적 사고방식입니다. 계급과 서열에만 매몰되어 실질적인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참석한 남성 장성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강정희의 발언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녀가 군 내에서 얼마나 존경받는 인물인지 알 수 있는 순간이었죠. 특히 훈련소 시스템은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강압적인 훈련보다는 인격적 성장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해요. 강정희의 말에 한 대령이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준장님, 군기가 없으면 군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강정희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군기와 인권은 양립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상호 존중이 바탕이 될 때 더 강한 군대가 될 수 있죠. 회의가 끝나고 점심시간이 되자 강정희는 혼자 집무실에 남았습니다. 다른 장성들과 어울려 식사하는 것보다는 혼자 간단히 도시락을 해결하는 편을 선호했거든요. 그런 강정희에게도 유일하게 마음을 허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들 우진의 소식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죠. 서랍 깊숙한 곳에서 조심스럽게 꺼낸 편지 한 통. 2달 전 군에 입대한 21살 아들 우진이 보낸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엄마처럼 훌륭한 군인이 될게요. 훈련은 힘들지만 잘 견디고 있어요. 동기들과도 잘 지내고 있고
교관님들도 좋은 분들이세요. 어설픈 글씨체지만 의젓하게 써내려간 아들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강정희는 편지를 읽으며 잠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냉철한 강철 여장군의 얼굴에서 따뜻한 어머니의 모습이 스며나오는 순간이었어요. 우진이 잘 지내겠지. 훈련은 힘들어도 견뎌내야 해. 나도 그랬으니까.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편지를 다시 곱게 접어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녀는 우진이 입대하던 날을 떠올렸어요. 울먹이는 아들을 꽉 안아주며 남자라면 당당하게 다녀와라고 했지만 속으로는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던 그날을 말이죠. 오후 업무를 마치고 저녁 6시가 되어서야 강정희는 집무실을 나섰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우진이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 저녁은 제대로 먹고 있을까? 아들에 대한 걱정은 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편지만 기다릴 수밖에 없었죠. 집에 도착한 강정희는 평소와 다름없이 간단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김치찌개 한 그릇과 계란말이, 그리고 우진이 좋아하던 멸치볶음까지. 아들이 없는 식탁은 언제나 쓸쓸했지만 우진이 돌아올 때까지는 참아야 했죠. 이 멸치볶음 우진이가 얼마나 좋아했는데. 혼자 중얼거리며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며 강정희는 우진이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어요. 초등학교 때 운동회에서 달리기를 하다가 넘어져서 울던 모습, 중학교 때 성적이 나빠서 풀이 죽어 있던 모습, 고등학교 때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군대에 가겠다고 선언했던 그날까지 모든 순간들이 생생하게 기억났어요. 그래도 내 아들이니까 잘 해낼 거야. 강정희의 아들인데 못할 게 뭐 있겠어. 자신에게 다짐하듯 중얼거리며 침실로 향했습니다. 침실 화장대 위에는 우진이의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입대 전 마지막으로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둘 다 어색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지금 보니 더없이 소중했습니다. 침실로 향한 강정희는 베개 밑에서 우진의 편지를 다시 꺼냈습니다. 매일 밤 이렇게 편지를 베갯니에 넣고 자는 것이 그녀만의 의식이었어요. 내일도 힘든 하루가 되겠지만 우진이를 생각하면 견딜 수 있어. 강정희는 편지를 가슴에 품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낮에는 냉철한 군인이지만 밤에는 아들을 그리워하는 평범한 어머니가 되는 순간이었죠.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내일 새벽 자신의 모든 것을 뒤바꿀 충격적인 소식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새벽 4시 30분 강정희의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깊은 잠에 빠져 있던 그녀는 처음엔 알람 소리인 줄 알고 손을 뻗었죠. 하지만 화면에 뜬 것은 평소에 보지 못했던 번호였습니다. 누군가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이었어요. 이 시간에 누가? 강정희는 잠결에 중얼거리며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메시지 알림을 터치하는 순간 강정희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충격적인 사진이었어요. 우진이 영창 안에서 피투성이가 된 채로 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들의 왼쪽 눈은 시퍼렇게 멍들어 있었고 입술은 터져서 핏자국이 선명했어요. 손목에는 수갑을 찬 흔적이 빨갛게 자국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대체 뭐야? 강정희는 손이 떨려서 휴대폰을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습니다. 사진 아래에는 짧은 메시지가 함께 있었어요. 당신 아들, 누구를 위해 희생된 건지 알고 계십니까? 익명의 번호로 온 이 메시지는 강정희의 세상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강정희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고 가슴은 쿵쾅거렸어요. 우진이가
내 우진이가 말을 제대로 잇지 못하며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사진을 다시 보려고 했지만 너무 끔찍해서 제대로 볼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저 사진 속의 상처들은 단순한 훈련 과정에서 생긴 것이 아니었다는 점이었죠. 몇 분간 멍하니 앉아있던 강정희는 갑자기 정신을 차렸습니다. 20여 년간 군인으로 살아온 본능이 깨어난 것이었어요. 누가 왜 이런 사진을 보냈을까? 우진이에게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감정적으로 동요하면 안 된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다짐하며 강정희는 냉정함을 되찾으려 노력했습니다. 새벽 5시 강정희는 군복을 갈아입고 국방부로 향했습니다. 평소보다 1시간 더 일찍 출근한 것이었죠. 집무실에 도착한 그녀는 곧바로 컴퓨터를 켜고 군 인사정보 시스템에 접속했습니다. 우진이 배치된 훈련소의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였어요. 경기도 모처 훈련소. 부대장은 화면에 나타난 이름을 본 순간 강정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김대수 대령. 그 이름은 강정희가 결코 잊을 수 없는 인물이었어요. 10년 전 정훈학교에서 함께 교육을 받았던 동기였죠. 당시 김대수는 여군이 고위직에 오르는 것을 노골적으로 반대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여자가 무슨 장군이냐는 식의 발언을 서슴지 않았던 그였어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현재 그 훈련소의 부대장이 바로 김대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김준호 중위. 김대수의 아들이군. 강정희는 모든 정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진이가 다른 훈련병들과 무슨 갈등이 있었는지, 왜 영창에 들어가게 되었는지, 그리고 누가 이런 사진을 자신에게 보냈는지 말이죠. 그녀의 눈동자에서 차가운 빛이 스며나오기 시작했어요. 오전 8시 부관이 집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준장님, 오늘 일정을 확인해 드릴까요? 하지만 강정희는 다른 지시를 내렸어요. 오늘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경기도 모처 훈련소 관련 자료를 모두 가져와 주세요. 특히 최근 한 달간의 징계 기록과 영창 수용 현황을 상세히 조사해서 보고하세요. 부관은 당황했지만 즉시 명령을 수행했습니다. 1시간 후 가져온 자료를 살펴보던 강정희는 더욱 분노했어요. 최근 2달간 그 훈련소에서 영창에 수용된 훈련병이 평소보다 3배나 많았던 것입니다. 특히 우진이와 같은 기수의 훈련병들 중 절반 이상이 크고 작은 징계를 받았다는 기록이 있었어요. 뭔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 강정희는 확신했습니다. 단순한 개인적 갈등이 아니라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훈련병들을 괴롭히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 김대수 집안이 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강정희는 다시 익명의 번호에게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사진 대신 짧은 글이었어요. 오늘 오후 3시 훈련소 정문 앞 카페에서 만나고 싶습니다. 더 많은 것을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강정희는 잠시 고민했지만 아들의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어떤 위험도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후 2시 강정희는 민간인 복장으로 갈아입고 국방부를 나섰습니다. 평소 차분했던 그녀의 마음은 복잡한 감정들로 어지러웠어요. 분노, 걱정, 그리고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우진아, 엄마가 반드시 진실을 밝혀낼게. 누가 널 이렇게 만들었는지 꼭 찾아내겠어. 훈련소로 향하는 차 안에서 강정희는 다시 한번 그 끔찍한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아들의 고통스러운 표정이 그녀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어요. 20여 년간 강철 같은 의지로 살아온 여장군이었지만 어머니로서의 마음은 너무나 연약했습니다. 내 아들 건드린 건 곧 날 건드린 거다. 강정희의 눈에서 차가운 결의가 번뜩였습니다.
이제 그녀의 진짜 전쟁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죠. 오후 3시 정각, 훈련소 정문 앞 작은 카페에 도착한 강정희는 주변을 살폈습니다. 민간인 복장을 한 중년 여성의 모습으로는 아무도 그녀가 준장이라는 것을 알아챌 수 없었어요. 카페 안쪽 구석자리에 앉아 기다리던 중 한 젊은 남성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혹시 강우진 훈련병의 어머니시죠? 그는 훈련소 취사병 박민수라고 자신을 소개했어요. 강정희는 긴장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그 사진을 보낸 사람인가요? 박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주변을 경계했습니다. 우진이는 정말 착한 친구예요. 하지만 지금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어서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일주일 전 같은 소대 훈련병이 선임병을 심하게 폭행했어요. 그런데 그 훈련병이 바로 김준호 중위의 조카였습니다. 박민수의 말에 강정희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우진이는 선임병을 의무실로 데려갔지만 신고는 하지 않았어요. 동기를 배신할 수 없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결국 수사가 시작되자 김중희의 조카는 오히려 우진이가 자신을 모함했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우진이를 폭행의 주범으로 뒤집어 씌운 거죠. 강정희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래서 우진이가 영창에 박민수는 휴대폰을 꺼내 충격적인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매일 밤 우진이를 끌어내서 고문에 가까운 구타를 가해요. 자백을 강요하면서 말이죠. 우진이 말고도 그날 현장에 있던 훈련병들이 모두 똑같은 일을 당하고 있어요. 강정희는 모든 사진을 전송받으며 분노로 몸이 떨렸습니다. 카페를 나선 강정희는 곧바로 훈련소 면회소로 향했습니다. 면회 신청서를 작성하며 신분증을 제시하는 순간 접수 담당자의 표정이 급변했어요. 어머님, 잠깐만요. 그는 급히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중위님, 지금 강우진 훈련병 면회 신청이. 네, 그런데 어머니 성함이. 전화를 끄는 담당자는 식은땀을 흘리며 면회 허가됐습니다라고 말했어요. 강정희는 이미 자신의 신원이 노출되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10분 후 면회실 문이 열리고 들어온 우진의 모습을 본 순간 강정희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사진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우진은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절뚝거리며 들어왔어요. 엄마. 우진은 어머니를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나 아무 잘못 안 했어. 진짜야.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안 했다고. 강정희는 아들을 꽉 안아주며 등을 토닥여줬어요. 알고 있어. 엄마가 다 알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우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악몽 같은 경험을 털어놨습니다. 매일 밤 헌병들이 와서 날 끌고 가요. 지하 신문실에서 계속 때려요. 자백하라고, 폭행한 게 맞다고 인정하라고. 몽둥이로 다리를 집중적으로 때려서 지금 제대로 걸을 수가 없어요. 우진아, 조금만 더 참아. 엄마가 반드시 해결해 줄게. 오늘부터 모든 게 달라질 거야. 강정희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속으로는 이미 구체적인 복수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면회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강정희는 훈련소 간부들의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방금 면회 온 분이 강정희 준장님이래요. 헉, 그럼 우진이가 준장님 아들이었어요? 이거 완전 큰일 났는데요? 간부들의 당황하는 모습을 보며 강정희는 냉소를 지었어요. 한편 훈련소 본부에서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준호 중위은 부관으로부터 충격적인 보고를 받았어요. 중위님, 방금 면회 온 강우진의 어머니가 강정희 준장님이십니다. 김준호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 강정희가 누구 어머니라고?
김준호는 급히 아버지 김대수 대령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버지, 큰일 났어요. 강우진이라는 훈련병이 강정의 준장의 아들이래요. 전화 너머로 김대수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했는데? 그게 영창에 가둬놓고 매일 미친놈아. 당장 석방하고 모든 흔적을 지워.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주차장에서 강정희는 트렁크에서 군복이 들어있는 가방을 꺼냈어요. 이제 민간인 어머니로서의 역할은 끝났습니다. 앞으로는 대한민국 육군 준장 강정희로서 이 문제를 해결할 때였어요. 군복으로 갈아입은 강정희가 훈련소 정문으로 다시 나타났을 때 경비병들은 깜짝 놀라 거수경례를 했습니다. 준장님, 안녕하십니까? 강정희는 차가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김준호 중위를 당장 불러라. 지금 즉시. 이제 제대로 들어간다. 강정희의 눈에는 차가운 결의가 서려 있었어요. 드디어 강철 여장군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훈련소 전체가 긴장으로 얼어붙었고 김준호 중위는 사무실에서 벌벌 떨고 있었어요. 강정희 준장의 복수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훈련소 정문에 나타난 강정희 준장을 본 경비병들은 당황했습니다. 준장님, 갑작스러운 방문이신데. 하지만 강정희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김준호 중위를 당장 본부로 소집하라. 그리고 부대장에게 즉시 보고해. 경비병은 급히 내부로 연락을 취했습니다. 5분 후 김준호 중위가 허겁지겁 뛰어나왔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로 말이죠. 준장님, 무슨 일로? 강정희는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중위, 당신이 내 아들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 지금 당장 설명해보라. 김준호는 식은땀을 흘리며 변명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훈련병 강우진은 동료 폭행 혐의로 영창에 수용된 상태입니다. 정당한 징계 절차를 거쳐서. 정당한 징계? 강정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매일 밤 지하실에서 고문하는 게 정당한 징계인가? 이때 훈련소 부대장인 박 대령이 급히 나타났어요. 준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강정희는 박 대령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대령, 이 부대에서 조직적인 가혹행위가 벌어지고 있다. 즉시 국방부 감찰실과 헌병대 수사관들을 불러라. 감찰실이요? 박 대령이 당황하자 강정희는 휴대폰을 꺼냈어요. 내가 직접 연락하겠다. 강정희는 국방부 감찰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감찰실장, 강정희다. 지금 즉시 수사팀을 경기도 모처 훈련소로 파견해달라. 긴급사안이다. 무슨 일입니까, 준장님? 훈련병 가혹행위와 징계 조작 사건이다. 증거는 충분히 확보했다. 1시간 내로 도착할 수 있나? 알겠습니다. 즉시 출동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강정희는 김준호를 향해 말했어요. 중위, 1시간 후면 모든 게 밝혀질 것이다. 김준호는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급히 아버지 김대수 대령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강정희가 감찰실까지 부른다고 해요. 어떻게 하죠? 일단 모든 증거를 인멸하고 관련자들에게 입단속을 시켜라. 그리고 내가 지금 그쪽으로 가고 있으니 버텨라. 1시간 후 국방부 감찰실 수사차량 3대가 훈련소에 도착했습니다. 수사관들이 내리자 훈련소 전체가 긴장으로 얼어붙었어요. 강정희는 감찰실장에게 박민수가 제공한 증거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이것들이 증거 자료다. 조직적인 가혹행위의 명백한 증거들이다. 감찰실장은 사진들을 보고 경악했어요. 이건 명백한 고문이군요. 즉시 관련자들을 소환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창에 수용된 훈련병들을
모두 의무실로 이송해서 상해 정도를 확인해라. 특히 강우진 훈련병은 우선적으로 검진을 받게 하라. 이때 김대수 대령이 급히 훈련소에 도착했어요. 그는 강정희를 보자마자 접근했습니다. 강정희, 이게 무슨 짓이야? 개인적인 감정으로 부대 전체를 뒤집어 놓을 생각이야? 하지만 강정희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어요. 개인적인 감정? 대령, 당신 아들이 무고한 훈련병들을 고문한 게 개인적인 감정 문제인가? 증거도 없으면서 무슨. 김대수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강정희는 휴대폰을 들어 보였습니다. 증거가 없다고? 이 사진들을 보고도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나? 김대수는 사진들을 보고 얼굴이 굳어졌어요. 너무나 명확한 증거들이었거든요. 오후 5시 감찰실 수사관들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영창에 수용된 훈련병 5명 모두에게서 심각한 외상이 발견되었습니다. 특히 강우진 훈련병은 다리 골절 의심 소견까지 나왔습니다. 강정희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자신의 예상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지하 신문실에서 고문 도구들이 발견되었고 감시 카메라 영상 일부도 확보했습니다. 수사관의 말에 김준호의 얼굴이 완전히 하얗게 변했어요. 하지만 영상 대부분이 의도적으로 삭제된 흔적이 있습니다. 증거 인멸까지 시도했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었죠. 강정희는 훈련소 연병장으로 나가서 전 간부들을 소집했습니다. 오늘 이 부대에서 벌어진 일들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이것은 단순한 징계가 아니라 명백한 범죄 행위다. 수십 명의 간부들이 숨죽이며 강정희의 말을 들었어요. 군인은 국민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여기서는 오히려 가장 약한 존재인 훈련병들을 괴롭혔다. 이런 군대가 과연 국민을 지킬 수 있겠는가? 강정희의 목소리는 연병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여기선 군기보다 먼저 지켜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정의입니다. 이때 한중령이 나서서 말했어요. 하지만 준장님, 군기 확립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강경함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강정희는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중령, 고문과 군기 확립을 구분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군인 자격이 없다. 오후 6시 국방부 장관에게서 직접 전화가 왔어요. 준장,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 장관님, 예상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가혹행위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알겠다.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라. 내가 전적으로 지원하겠다. 하지만 강정희는 아직 알지 못했어요. 김대수와 그의 인맥들이 이미 강정희를 제거하기 위한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이죠. 저녁이 되자 김대수는 은밀한 장소에서 몇몇 고위 간부들과 만났습니다. 강정희를 이대로 놔두면 우리 모두 끝장이다.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 어떤 조치 말입니까? 강정희의 과거를 파헤쳐라. 그리고 이번 일이 감정적 대응이었다는 식으로 몰아가야 한다. 여자라서 이성을 잃었다는 식으로 말이야. 어둠 속에서 강정희를 향한 역공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밤 10시 강정희는 병원으로 이송된 우진을 면회했어요.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다리뼈에 실금이 가 있고 전신에 타박상이 심합니다. 최소 한 달은 입원 치료가 필요해요. 강정희는 잠들어 있는 아들의 손을 잡으며 다짐했습니다. 우진아, 엄마가 반드시 책임자들을 처벌하겠다. 그리고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어. 다음 날 오전 강정희는 국방부 본청에서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훈련소 사건의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회의실 분위기는 어딘지 모르게 어색했어요. 평소와 달리 몇몇 고위 간부들이 강정희를 피하는 듯한
시선을 보냈습니다. 어제 조사 결과 해당 훈련소에서 조직적인 가혹행위가 확인되었습니다. 강정희가 보고를 시작하자 한 소장이 끼어들었어요. 준장님, 그런데 이런 민감한 사안을 너무 성급하게 처리하신 것 아닙니까? 내부 검토를 거쳐서 신중하게 접근했어야 하는데. 강정희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소장님, 훈련병들이 고문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중하게 접근하자고요? 하지만 군 조직의 위신을 생각해서. 위신? 강정희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훈련병을 고문하는 게 군 조직의 위신입니까? 회의가 끝난 후 강정희는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평소 자신을 지지하던 동료들조차 어딘지 모르게 거리를 두는 것 같았어요. 점심시간에 평소 친하게 지내던 대령 한 명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정희야, 조심해. 위에서 너를 문제 삼으려는 움직임이 있어. 무슨 소리야? 김대수 쪽에서 내가 감정적으로 대응했다는 식으로 몰아가려고 해. 개인적인 원한 때문에 부대 전체를 뒤흔들었다고 말이야. 강정희는 황당했어요. 개인적 원한? 내 아들이 고문당했는데 가만히 있으라는 거야? 그게 아니라. 아무튼 조심해. 뭔가 큰일이 벌어질 것 같아. 오후 2시 강정희는 훈련소 후속 조사를 위해 다시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헌병대 수사관들과 함께 추가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훈련소 가는 길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강정희가 탄 공용 차량의 브레이크가 갑자기 말을 듣지 않기 시작한 거예요. 이상하네요. 브레이크가. 운전병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차량은 내리막길에서 점점 속도가 빨라지고 있었어요. 준장님, 브레이크가 완전히 고장났습니다. 강정희는 순간적으로 위험을 직감했습니다. 비상등을 켜고 엔진 브레이크를 써봐. 하지만 차량은 계속 가속했고 앞쪽에는 커다란 트럭이 나타났어요. 강정희는 재빠르게 판단했습니다.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어 도로변 풀밭으로. 차량은 가드레일을 들이받으며 풀밭에서 겨우 멈췄어요.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만약 조금만 늦었다면 정면 충돌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준장님, 괜찮으십니까? 운전병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강정희는 진정하려 노력하며 말했습니다. 일단 견인차를 불러. 그리고 이 차량을 정밀 점검해 봐야겠어. 하지만 속으로는 확신하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고장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2시간 후 정비소에서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준장님, 브레이크 라인이 인위적으로 절단된 흔적이 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조작한 것 같아요. 강정희의 예상이 맞았던 것이었어요. 누군가 자신을 제거하려 했던 거죠. 그날 저녁 강정희는 신뢰할 수 있는 몇몇 동료들과 은밀하게 만났습니다. 그중 한 명인 이 준장이 충격적인 정보를 알려줬어요. 정희야, 김대수가 고위층에 내 인사 기록을 조작해서 올렸어. 내가 감정적이고 불안정하다는 식으로 평가서를 바꿨다고 해. 뭐라고? 강정희는 믿을 수 없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해? 김대수 아버지가 예전에 인사참모부장을 지냈거든. 그때 인맥을 이용해서 내 기록을 조작한 것 같아. 특히 여성이라는 점을 부각시켜서 감정적 대응, 이성적 판단력 부족 같은 표현들을 넣었대. 또 다른 동료가 더 심각한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리고 내가 개인적 복수를 위해 공권력을 남용했다는 식으로 몰아가려고 해. 아들 때문에 이성을 잃었다는 거야. 강정희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내가 옳은 일을 했는데 오히려 나를 매장하려 든다는 거야? 더 큰 문제는 이런 식으로 여론을 조작해서 내 진급을 막으려 한다는 거야.
심지어 강제 전역까지 거론되고 있어. 이 말을 들은 강정희는 김대수 일당의 음모가 얼마나 치밀한지 깨달았어요. 단순히 이번 사건만 덮으려는 게 아니라 아예 자신을 군에서 축출하려는 계획이었던 것이죠. 그럼 내가 무너지면 우진이 사건도 묻히는 거네. 강정희는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했습니다. 맞아. 너만 제거하면 모든 게 조용히 정리될 거야. 훈련소 사건도 단순 사고로 처리하고 말이야. 동료들의 말에 강정희는 더욱 큰 위기감을 느꼈어요. 밤 11시 집에 돌아온 강정희는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지켜온 신념과 원칙이 오히려 자신을 위험에 빠뜨린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우진이뿐만 아니라 수많은 훈련병들이 여전히 고통받고 있을 테니까요. 내가 무너지면 이 군대는 정말 무너져. 강정희는 각오를 새롭게 다졌습니다. 개인적인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끝까지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말이죠. 하지만 적들의 공작은 생각보다 훨씬 치밀하고 위험했어요. 브레이크 절단 사건은 시작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새벽 2시 강정희의 휴대폰에 익명의 문자가 왔어요. 더 이상 나서지 마라. 다음번에는 브레이크가 아닐 수도 있다. 명백한 협박이었습니다. 하지만 강정희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확신했습니다. 자신이 옳은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는 것을 말이죠. 협박으로 나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나? 천만의 말씀이다. 강정희는 내일부터 더욱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아들을 구하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군 전체의 부패와 맞서 싸우는 전쟁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강정희는 평소보다 일찍 국방부에 출근했습니다. 어젯밤 협박 문자를 받은 후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포기할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더욱 강한 의지로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집무실에 들어서자마자 부관이 급히 다가왔어요. 준장님, 큰일입니다. 언론에서 연락이 계속 오고 있어요. 언론? 강정희는 의아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훈련소 가혹행위 사건이 기사화됐는데 준장님이 개인적 감정으로 부대를 뒤흔들었다는 식으로 보도되고 있어요. 강정희는 급히 인터넷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였어요. 김대수 일당이 언론 플레이까지 동원한 것이었죠. 여군 최초 원스타 아들 때문에 이성일라? 감정적 대응으로 군 기강 해이 우려 같은 자극적인 헤드라인들이 도배되어 있었어요. 더 충격적인 것은 기사 내용이었습니다. 강정희의 과거 평가서가 조작된 채로 인용되어 있었어요. 해당 장성은 평소 감정적이고 충동적인 성향을 보여왔으며 여성 특유의 모성애가 과도하게 발현된 것으로 보인다는 식의 문구들이 버젓이 실려 있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성차별적 보도야. 강정희는 분노했지만 동시에 상대의 치밀함에 경악했어요. 이미 여론전까지 준비해놓고 자신을 공격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때 의외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준장님, 방송국 기자인데요. 인터뷰 요청드리고 싶어서 연락했습니다. 처음에는 또 다른 공격이라고 생각했지만 기자의 말은 달랐어요. 저희는 이번 사건의 진실을 제대로 보도하고 싶습니다. 준장님의 입장을 직접 들어보고 싶어요. 강정희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조용히 내부적으로 해결하려 했지만 상대가 언론전을 벌인 이상 자신도 맞대응할 필요가 있었어요. 기자회견을 자청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국방부에서 말이죠. 오후 2시 강정희는 기자회견을 준비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단순히 자신을 변호하는 자리가 아니었어요. 대한민국 군대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떨리는 마음을 완전히 숨길 수는 없었어요. 기자회견장에는 예상보다 많은 기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강정희가 단상에 섰어요. 평소의 강인한 모습과는 달리 오늘은 어딘지 모르게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육군 준장 강정희입니다. 강정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진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기자들은 숨죽이며 그녀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제가 개인적 감정으로 행동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묻고 싶습니다. 이 군대가 과연 정의 위에 서 있습니까? 강정희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제 아들이 아니라 그 누구라도 이런 식으로 짓밟혀선 안 됩니다. 기자 중 한 명이 질문했습니다. 그럼 준장님은 이번 조치가 정당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정당해야만 합니다. 강정희의 답변은 확신에 차 있었어요. 군인이 되기 전에 우리는 모두 인간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행위를 보고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군 기강 확립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강경함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또 다른 기자가 물었어요. 강정희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기강과 고문을 구분하지 못하는 군대라면 그런 군대는 존재할 가치가 없습니다.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강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20여 년간 강철같이 살아온 여장군이 공개적으로 눈물을 보이는 순간이었죠. 죄송합니다. 잠시. 강정희는 눈물을 닦으려 했지만 계속 흘러내렸어요. 사실 저도 많이 힘듭니다. 강정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군인으로서 지켜온 신념과 어머니로서의 마음 사이에서 많이 고민했어요. 하지만 결국 제가 내린 결론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조직이 아니라 정의라는 것을 말이죠. 기자회견장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강정희의 진심 어린 눈물에 압도당한 것 같았어요.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이 군대가 여러분의 자녀들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곳인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누군가의 소중한 자녀가 부당하게 고통받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여론은 급격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강정희의 진심 어린 호소에 많은 국민들이 감동받았어요. 특히 군 복무 자녀를 둔 부모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강정희 준장은 국군의 양심이다. 진정한 군인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댓글들이 쏟아졌어요. 하지만 강정희는 고뇌에 빠졌습니다. 기자회견에서 감정이 북받쳐 눈물을 보인 것이 과연 옳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집무실로 돌아온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어요. 내가 지켜온 조직에서 가장 큰 상처를 입었다는 걸 아들은 견딜 수 있을까? 저녁이 되어 병원에 있는 우진을 찾아간 강정희는 조용히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진은 깨어 있었지만 여전히 많이 약해 보였어요. 엄마, 기자회견 봤어요. 고생 많으셨죠? 우진의 말에 강정희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우진아, 엄마 때문에 더 힘들어진 건 아니야? 무슨 소리예요? 엄마가 용기 내줘서 고마워요. 이제야 정말 당당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진의 말에 강정희는 안도했습니다. 자신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을 얻었어요. 우진아, 이제 엄마가 지켜줄게.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끝까지 싸울 거야. 강정희는 아들에게 약속했습니다.
그 순간 우진도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저도 도울게요. 증언할 준비됐어요. 모자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밤늦게 집에 돌아온 강정희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흘린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강철 같던 여장군도 결국 인간이었다는 것을 보여준 순간이었죠. 때로는 약함을 보이는 것도 용기구나. 강정희는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강정희의 기자회견 이후 사흘간 전국적으로 군 인권에 대한 관심이 폭발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이 연대 성명을 발표했고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어요. 국방부 장관실에는 하루에도 수백 건의 민원이 쏟아졌습니다. 장관님,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국방부 차관이 긴급 보고를 올렸어요. 국민 여론이 들끓고 있고 국회에서도 국정감사 차원에서 조사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장관은 심각한 표정으로 고민에 빠졌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정부 전체의 신뢰가 달려 있었거든요. 강정희 준장을 불러라. 그리고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하자. 장관의 지시가 떨어지자 국방부는 비상체제로 돌입했습니다. 한편 김대수 일당은 마지막 발악을 시도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미 여론의 흐름이 완전히 바뀐 상황에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오후 2시 국방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강정희는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장관님, 단순히 해당 부대만 처벌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정군 차원의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해요. 장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강정희의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먼저 해당 훈련소는 즉시 해체하고 전국 모든 훈련소에 대한 전면 감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군 인권 보호를 위한 독립적인 기구를 설치해야 해요. 강정희의 제안은 매우 구체적이고 현실적이었습니다. 장관은 잠시 고민하다가 결단을 내렸어요. 알겠습니다. 해당 훈련소 즉시 해체 명령을 내리고 국정감사 전에 우리가 먼저 공청회를 열어 대국민 사과와 개선 방안을 발표하겠습니다. 강정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드디어 진전이 있는 것 같았거든요. 이틀 후 국방부는 전격적으로 해당 훈련소 해체 명령을 발표했습니다. 김준호 중위를 비롯한 관련 간부들은 모두 구속되었고 김대수 대령도 예편 처리되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국방부 주최군 인권 공청회였죠. 공청회 당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 대회의실에는 수백 명의 시민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피해자 가족들, 시민단체 관계자들, 언론인들, 그리고 군 관계자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참석했어요. 강정희는 증인석에 앉아 긴장한 마음으로 자신의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증인 강정희 준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청회 위원장이 마이크를 잡았어요.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 군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강정희는 침착하게 답변했습니다. 위원장님,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별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 군 전체에 만연한 구조적 문제의 빙산의 일각일 뿐이에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첫째, 계급 중심주의입니다. 상급자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문제를 제기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예요. 둘째, 폐쇄적인 문화입니다. 외부의 감시와 견제가 전혀 작동하지 않죠. 셋째, 성과주의의 왜곡입니다. 진짜 교육보다는 단기간에 눈에 보이는 성과만 추구하다 보니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또 다른 위원이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렇다면 준장님께서는 어떤 대안을 제시하시겠습니까? 강정희는 이미 준비해둔 답변을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첫째, 군 인권 보호를 위한 독립적인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둘째, 모든 훈련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외부 감시를 받아야 해요. 셋째, 가해자에 대한 엄벌과 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때 방청석에서 한 시민이 일어났어요. 준장님, 혹시 이런 개혁에 대한 군 내부의 반발은 없습니까? 강정희는 쓴웃음을 지으며 답했습니다.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반발이야말로 개혁이 왜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증거 아닐까요? 공청회가 절정에 달했을 때 강정희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군인이길 포기하지 않은 이유는 바로 오늘과 같은 날을 위해서였습니다. 이 조직을 바꾸기 위해서였어요. 군대는 국민의 자녀들을 맡아 교육하는 곳입니다. 그곳이 폭력과 불의가 난무하는 곳이어서는 안 되죠.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낡은 관습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이에요. 강정희의 말에 방청석에서는 뜨거운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공청회가 끝난 후 국방부 장관이 직접 무대에 올라 발표했어요. 오늘 공청회를 통해 우리 군의 심각한 문제점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국방부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즉시 시행하겠습니다. 장관의 발표는 강정희가 제안한 내용들을 거의 그대로 반영한 것이었어요. 첫째, 문제가 된 훈련소는 즉시 해체하고 전면 재편하겠습니다. 둘째, 전국 모든 훈련소에 대한 전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셋째, 군 인권보호관 제도를 신설하여 독립적인 감시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이 발표에 방청석에서는 환호성이 터져 나왔어요. 공청회가 끝난 후 강정희는 많은 시민들의 격려를 받았습니다. 한 어머니가 다가와 강정희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준장님 덕분에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군 복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고맙습니다. 강정희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또 다른 시민이 말했어요. 준장님이야말로 진정한 애국자십니다. 나라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군대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이런 격려의 말들이 강정희에게는 큰 힘이 되었어요. 자신이 옳은 일을 했다는 확신을 주었거든요. 저녁이 되어 집에 돌아온 강정희는 우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우진아, 오늘 공청회 어땠어? 엄마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엄마 말씀을 들으니까 이제야 정말 당당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진의 목소리에는 희망이 가득했어요. 이제 정말 끝난 거야? 우진이 물었을 때 강정희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아니야, 이제 시작이야. 진짜 중요한 일은 이제부터야. 강정희는 이번 일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알고 있었어요. 군 전체를 바꾸는 긴 여정의 첫걸음을 뗀 것이었으니까요. 공청회가 끝난 지 한 달 후 우진은 병원에서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다리의 골절도 깨끗하게 나았고 마음의 상처도 많이 아물었어요.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우진의 결정이었습니다. 그는 군에서 명예제대를 선택한 것이었죠. 엄마, 저 군대 그만두고 싶어요. 우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을 때 강정희는 의외로 담담했습니다. 그래, 내가 원하는 대로 해. 이미 충분히 고생했어. 어머니의 이해에 우진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사실 많이 걱정했거든요. 정말 괜찮으세요? 엄마는 군인인데. 우진아, 군인이 되는 방법은 여러 가지야. 꼭 현역으로만 나라를 지키는 게 아니거든. 강정희는 아들을 따뜻하게 안아주며 말했어요. 너도 너대로 충분히 버텨냈어.
난 너를 더 존경해. 우진의 명예제대식이 열린 날 강정희는 특별히 휴가를 내고 참석했습니다. 작은 규모의 조촐한 행사였지만 의미는 남달랐어요. 부대장이 직접 나와서 우진에게 사과했고 동기들도 모두 모여 축하해 주었습니다. 강우진 일병, 그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앞으로의 인생도 응원하겠습니다. 부대장의 인사에 우진은 당당하게 답했어요. 감사합니다. 저도 다른 방식으로 나라에 기여하겠습니다. 더 이상 위축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이었죠. 제대식이 끝나고 집으로 향하는 길에 우진이 말했어요. 엄마, 이제 뭘 하고 싶으세요? 뭘 하고 싶다니? 엄마도 많이 힘드셨잖아요. 이제 좀 쉬셔도 되는 거 아닌가요? 우진의 배려 깊은 말에 강정희는 뭉클했습니다. 쉬긴 무슨, 이제 진짜 일이 시작이야. 강정희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는 새로운 임무를 받았거든. 실제로 강정희는 며칠 전 국방부로부터 중요한 제안을 받았어요. 바로 국방개혁위원회 수석위원 자리였습니다. 일주일 후 강정희의 새로운 임명장 수여식이 열렸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직접 임명장을 전달하며 말했어요. 준장님께서 보여주신 용기와 신념이 우리 군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갈 것이라 확신합니다. 강정희는 묵직한 책임감을 느꼈어요. 새로운 직책을 맡은 강정희는 전국을 돌아다니며 군 복무 중인 장병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각 부대를 방문해서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처음에는 경계하던 장병들도 점차 마음을 열고 진솔한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준장님, 정말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문제를 제기하면 오히려 찍혔는데 이제는 정말 들어주려고 해요. 한 병장의 말에 강정희는 뿌듯했습니다. 변화가 실제로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였거든요. 강정희는 또한 군 가족들을 위한 특별 강연도 시작했습니다. 자녀가 군 복무 중인 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이었어요. 부모님들,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가져주세요. 침묵은 방조와 같습니다. 한 어머니가 손을 들고 질문했어요. 준장님, 혹시 우리 아이가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면 어떻게 해야 하죠? 즉시 신고하세요. 이제는 제대로 된 신고 체계가 갖춰져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들과 소통하세요. 대화가 가장 중요한 예방책입니다. 강연이 끝난 후 많은 부모들이 강정희에게 다가와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준장님 덕분에 안심하고 아이를 보낼 수 있게 됐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준장님이 우리의 희망이에요.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강정희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을 얻었어요. 6개월 후 강정희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바로 전역을 하기로 한 것이었어요. 아직 정년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었지만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싶었거든요. 우진도 대학에 복학해서 새 출발을 하고 있었고 이제는 어머니도 새로운 도전을 할 때라고 생각했어요. 저녁식 날 강정희는 특별한 편지를 우진에게 전했습니다. 우진아, 이 편지는 엄마가 전역하는 날 너에게 주려고 미리 써둔 거야. 우진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어요.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우진에게 엄마는 오늘 처음으로 군복을 기꺼이 벗는다. 엄마가 아닌 너로 인해 내가 보여준 용기가 엄마에게 진정한 군인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어. 이제 엄마는 군복을 벗지만 내가 보여준 정의감은 평생 가슴에 품고 살겠다. 편지를 읽은 우진은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정말 자유롭게 사세요. 자유롭게? 강정희는 웃으며 말했어요. 아직 할 일이 많아.
이제 시민으로서 계속 싸워야지. 전역 후 강정희는 군 인권 보호를 위한 시민단체를 설립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군 개혁을 위해 활동하기로 한 것이었어요. 첫 강연회에서 강정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복을 벗었다고 해서 싸움이 끝난 건 아닙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1년 후 우진은 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며 새로운 꿈을 키우고 있었어요. 강정희는 전국을 돌아다니며 군 인권 보호 활동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모자는 각자의 자리에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집에서 함께 저녁을 먹던 우진이 말했어요. 엄마, 정말 후회 없으세요? 뭘? 군대 그만둔 거요. 강정희는 환하게 웃으며 답했어요. 전혀. 오히려 이제야 진짜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 카메라는 따뜻한 저녁 햇살이 스며드는 식탁에서 마주보고 앉아 있는 모자의 모습을 비췄습니다. 강철 같던 여장군이 이제는 따뜻한 어머니로 그리고 더 큰 꿈을 품은 시민 활동가로 새 출발을 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더 나은 세상을 향한 여정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